예,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의 사회를 맡게 된 은평갑 지역위원장 변호사 한웅, 관악을 지역위원장 이행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국민의 뜻을 받들고 그에 따른 결의를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국가대개혁위원회의 출정 시기의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정동영 상임위원장님, 박지원 당대표님의 인사말씀, 그리고 시민의 소리 경청, 당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의 화답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가대개혁위원회 출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나는 내 삶을 바꿔야 돼. 스스로 반성하는 거 바꿔야 돼. 예,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대의 태극기를 향해 주시면 이거는 전면에 또 태극기가 보이니까 뒤돌아서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한 주에 맞춰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에 계신 내빈과
원외 지역위원장님들께서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싶으신가요? 들어가시고 싶으신가요? 예, 내빈 소개까지 끝나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내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몹시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데요. 우리 국민의당의 든든한 당 대표십니다. 예, 박지원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걸 갖고 싶어. 예, 정동영 당 국가개혁위원회 위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걸 갖고 해야 돼.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한정배 전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아직 못 오신 것 같고요. 네, 주승용 원내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문병호 수석 최고위원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번 더 해줘. 네, 다음 김영환 최고위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손군주 최고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오고 계십니다. 다음은 조배숙 정책위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고 계시는 중인 것 같습니다. 신용현 여성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다음은 김삼아 사무총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 계시군요. 아직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지환 최고위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장정숙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박주영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이용주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소개해드리던 중에 우리 현정배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호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영호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이태규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오시는 중이신 것 같습니다. 이 송기성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신 모든 지도부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한번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최도자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최도자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그 지도부 분들은 들어가셔도 좋고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네, 자리를 정돈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정동영 국가대개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원외 지역 위원장님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잠깐만 들어가시지 말고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왜냐면 우리 지도부 얼굴 모르는 당원들 또 계실지 모르니까 앉아 계세요. 네. 사실 우리가
정권 교체, 국민의당 집권하고 국가 대개혁을 하려면 주인인 당원 여러분이 앞장서야 하고 또 지역사령관인 원외위원장님들이 사기 충천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얼굴 이름 모르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 분 한 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리를 좋은 자리 차지하셨는데 서울 서초에 우리 조순영 위원장님이 계십니다. 서초에서 50% 득표율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뒷줄에 구로의 김철근 위원장입니다. 크게 박수 주세요. 부천의 이승호 장군입니다. 이승호 위원장. 네, 옆에는 잠깐만요. 제가 앞으로 가요. 얼굴 보죠. 의정부의 김경호 위원장입니다. 김경호 위원장. 네. 경기도당 위원장 박주원 위원장. 박주원 도당 위원장. 서울 강북의 최수창 위원장입니다. 여기 서울 강북에서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종로의 1번지 김복동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인천 서구의 6.1종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대전에 아까 촛불 나눠준 1시간 행사를 진행한 우리 고무열 위원장입니다. 경상남도의 문정선 여성위원장. 말씀 중에 우리 정책위 의장 조배숙 의장님 오셨습니다. 동대문에 위원장이 2명인데 한 사람이 키가 크고 한 사람이 작아요. 하나는 백선산입니다. 여기 저 뒤에는 저 동대문로에 저 김윤 아까 인사하다 보니까 동대문에서 제일 많이 왔더라고요. 동대문 갑을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일어나 보세요. 예, 그 3명밖에 안 왔네. 그 다음에 중구의 정호준 위원장입니다. 정호준 위원장. 자, 동작의 장진영 위원장, 장진영 변호사. 강서의 김영근 박사, 김영근 위원장. 또 옆에 종랑의 민병록 위원장입니다. 민병록. 종랑에서 오셨지요? 그 다음에는 김형남, 화성위원장. 홍성문, 마포위원장, 마포. 종랑의 강원위원장 오셨습니다. 옆에가 박문식 충주에서 오셨습니다. 충주 그 다음에 용인 권오진 위원장입니다. 송파의 송동석 이름은 남자인데 우리 여성위원장이세요. 송동석 위원장. 또 김포의 최용주 위원장 오셨습니다. 최용주 위원장. 이분들이 잘해주셔야 국민의당이 이길 수 있겠죠? 자, 앞장 서주시는 우리 박면군 사령관입니다. 고향의 길종성 독도지킴이 길종성 위원장. 성북의 도천수 위원장입니다. 도천수. 강남 밀양에서 올라오셨어요. 우일식 위원장입니다. 김영한 최고위원은 왜 내려갔습니까? 저 앞에 안산에. 그 다음에 대전에 한현택 동구청장님 최고위원 저 앞에 앉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수봉 위원장 어디요? 김포요? 대양의 이수봉 위원장입니다. 충북도당위원장 신언관 위원장입니다. 신언관 위원장님. 경남도당위원장 강학도 위원장 어디 계세요? 강학도. 그 다음에 전주 완산 위원장 여기 앞에 계시네. 김호서 위원장입니다. 울산시당위원장 이영희 위원장 어디 있어요? 이영희 위원장 저기 앞으로 올라오세요. 이영희 위원장 울산에서 열심히 해주려고 앞으로 오셔. 앞으로 오셔. 네. 그 다음에 안양의 김영환 위원장 여기 있죠. 김영환 위원장. 네. 그 다음에 송파의 박병권 위원장 왔습니다. 박병권. 네. 그 다음에 사회자 한우 위원장은 은평이고 관악의 이행자 위원장. 그 다음에 금천의 정두환 위원장입니다. 정두환. 금천에서 왔어요? 금천에서 오시면 다 보이나 보세요.
4명 왔구만, 4명. 아, 7명 왔어요? 네. 자, 양천의 박광태 전 서울시의장 위원장입니다. 네. 자, 동작의 장환진 위원장입니다. 장환진. 서울 강서의 태권도 구단이에요. 김용성 위원장. 김용성입니다. 영등포의 김한중 위원장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저기 김명수 수원위원장 인천. 김명수가 2명이나 돼서. 예. 인천의 김명수입니다. 인천의 김명수. 그 다음에 인천 남구의 안기업 위원장 여성 변호사세요. 인천 변호사. 강릉의 송백석 위원장. 자, 그 다음에 이균철 고향입니다. 이균철 위원장. 예. 광진의 임동순 위원장입니다. 임동순 위원장. 충청남도 공주 청양에서 부여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전홍기 위원장님. 전홍기 위원장님. 인천의 조영범 위원장입니다. 인천의 네, 오른쪽에 서울 강남구의 김치열 위원장입니다. 김치열 위원장. 강남. 그 다음에 강북의 김기혁 위원장입니다. 김기혁. 의정부의 정희영 위원장입니다. 정희영. 그 다음에 여수의 이용주 의원은 위원장으로 같이 서 있습니다. 이용주. 청문회 스타. 박수 한번 더 보내주세요. 이용주. 파주의 김남현 위원장입니다. 김남현. 그 옆에 김윤 아까 소개했고, 그 다음에 안산의 김기환 위원장 소개합니다. 수원의 김명수 2명수가 있습니다. 여기 김명수. 그 다음에 수원의 김용석 위원장 여러분 박수 주십시오. 인천의 김충래 위원장 소개합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김필례 위원장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보세요. 예. 예. 그 다음에 청년위원장 김지원 아까 소개했죠? 다시 한번 청년이 힘입니다. 김지원 위원장 최고위원 크게 박수 보내주세요. 영주의 이미영 위원장 왔습니다. 이미영 위원장 또 누가 빠졌어요? 아, 법률위원장 임내현 변호사 임내현 법무 차관입니다. 사진에 김남현 아까 했고 빠진 사람 소개해주세요. 부산 해운대 권영대 위원장 왔습니다. 부산 해운대. 아, 부산 여기까지 왔는데 이름 한 번은 불러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김삼화 사무총장 소개가 빠졌어요. 예,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신 것은 우리 사무총장께서 열심히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김삼화 사무총장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기훈 위원장이 안 빠졌는데 다시 한번 하세요. 네, 한기훈 위원장입니다. 다음 안양의 백종주 위원장입니다. 백종주. 자,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당은 원내는 숫자가 조금 작지만 원외는 제일 큰 정당입니다. 원외 위원장들이 앞장서서 자기 몫을 다하면 국민의당이 어떻게 한다고요? 승리한다! 그 다음에 장애인 위원장이시고 전 비대위원인 정중규 위원장께 크게 응원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동영 위원장님 지금 당신의 그 기억력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마음껏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정동영 국가대개혁위원회 상임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도록 하겠는데요. 인사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단상에 올라와 계신 소개 순서 좀 바꿔주세요. 저는 뒤에 하고요. 안철수 우리 대표께서 빨리 가셔야 되니까 박지원 대표 하시고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 하시고 시민이 주인이니까 시민 목소리부터 듣겠습니다. 우리 박지원 대표님, 예, 제가 사회자 MBC 출신이잖아요, 제가. 자기가 두 사람. 자, 우리 박 대표께서. 대표님 일로 오세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저도 대통령 나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대한민국 최대의 계획은 국민의당으로 정권 교체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의 대통령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박근혜, 최순실은 국민 앞에서 영원히 버리고 반드시 우리 국민당이 집권하자고 여러분에게 호소드립니다. 탄핵은 반드시 인용되어야 하고 특검은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2월 임시 국회에서 국민이 바라는 개혁 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를 향해서 한번 성원바라자고 제안합니다. 공수처 검찰개혁, 검경수사권 독립을 위한 개혁, 경제민주화를 위한 모든 개혁이 반드시 2월 국회에서는 국민 앞에 성과를 보이는 것이 촛불 민심을 대변하는 길이라고 우리 국민당이 앞장서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결선 투표제 18살로 투표 연령을 인하하는 법도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제안합니다. 이제 오늘 정동영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가 출범합니다. 국가대개혁위원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우리 당원들이 모두 힘을 모아서 밀어주자고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개혁은 국민의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박지원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지원 대표님께서 일정상 좀 먼저 떠나게 되실 것 같은데 박수 칠 때 떠나실 수 있도록 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수권비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김성식 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주도의 정권교체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안철수 전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5대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낭떠러지 앞에 서 있습니다. 먼저 수출 절벽입니다. 아십니까? 지난 58년 만에 2년 연속 수출 폭락한 거 아십니까?
정말 큰일입니다. 또 내수절벽 앞에 낭떠러지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연말 우리 가계 부채가 1,300조 원을 넘었습니다. 빚이 많은데 어떻게 물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자리 절벽,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작년 연말 청년 실업률 9.8%, 이제 10%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실업률에는 직업을 찾다 지쳐 포기한 사람들 포함되지 않습니다. 겨우 몇 시간 아르바이트로 일해서 그걸로는 생활 못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실제 실업률 30% 훌쩍 넘어갑니다. 인구절벽 있습니다. 지금 15살부터 64세까지 가장 열심히 일하는 분들 인구가 올해부터 줄어듭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겪는 일입니다. 그리고 외교절벽까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포함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군사력 1, 2, 3, 4위 국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5대 절벽 낭떠러지 앞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수출 절벽, 내수 절벽, 일자리 절벽, 인구 절벽, 그리고 외교 절벽에 서 있습니다. 우리 미래에 또 하나 커다란 파도가 다가옵니다. 4차 산업혁명 파도가 다가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 보셨습니까? 거기 물로 덮인 행성이 나옵니다. 잔잔합니다. 발목까지만 물이 찹니다.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뒤돌아보니까 저 수평선 끝에서 에베레스트 산맥만한 그런 파도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딱 그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사는 사람은 나올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총체적인 위기, 5대 절벽 낭떠러지와 이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앞에 국민의당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국민의당이 가장 앞장서서 국가 대개혁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모이신 분들, 우리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가장 앞장서서 우리나라 위기에서 구하는 일 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이 위기에 모두 힘 똘똘 뭉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국민의당 당원 동지들, 국가대개혁위원회 위원들 사명감 가지고 역사의식 가지고 대한민국 바꾸는데 앞장섭시다. 고맙습니다. 정권교체의 기수 안철수 전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철수 대표님께 큰 박수와 함성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는 안철수 대표님을 위해서
연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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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시간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합니다. 먼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사 직전에 발언 신청하신 분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한 분당 2분 정도의 시간을 제한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발언하시는 시민께서는 좀 시간을 잘 엄수해 비워주세요. 발언자 나와서 발언할 수 있게 여기 좀 비워주세요. 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진행 중에 우리 당의 대변인으로 새로 선임되신 김종구 대변인이 나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또 성남의 장환석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그럼 첫 번째 예. 시민이 내가 개혁하고 싶은 꼭 한 가지를 제안하면 국민의당 대선 주자들과 당 지도부가 화답하겠습니다. 취지를 반영하여 오늘 이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예, 제일 먼저 발언하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의령에서 오셨습니다. 의령 풍력 발전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영배 선생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예, 우리 이영주 선생님께서는 지금 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양에서 오신 조경은 씨가 경제 살리기에 관한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은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들과 딸을 두 명을 둔 주부입니다. 언론에서는 현재 있던 직업들이 없어진다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내 아들과 딸이 미래에 직장을 가지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더구나 요즘 경기마저 어려워져서 동네에서 장사하신 분들이 너무 어렵다 난리입니다. 내 아들과 딸과 이웃 사람들이 걱정하지 말고 잘 살 수 있도록 국민의당이 경제를 살려주었으면 합니다.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미래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이 되어서 경제를 살려주었으면 합니다. 대기업만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중소기업을 강화하여 모두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국민의당이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국민연금으로 잘 사는 삼성에게 특혜를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발 우리 같은 서민들도 잘 살 수 있도록 경제를 살려주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범한 저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하며 국민의당 창당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와 함성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조경은 선생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버스 운행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신데요. 박영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 오늘 1주년 기념일이죠. 다같이 우리 국민의당에 추우신 데도 오셔서 제가 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어느 호텔의 서틀버스 기사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민주당에 지지를 하고 살았던 한 당원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탈당을 하거나 새누리당을 지지해 본 적은 1%도 없습니다.
옆에 반장님들, 통장님들은 거기에 수녀가 돼갖고 저한테 와서 꼭 한 편만 부탁합니다 하는 부녀회장 저희 처형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형님보다 국가관을 갖고 있는 이 야당 당원들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자살하고 끝까지 이 야당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왜 탈당을 했을까요? 너무 비민주적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정치의 꿈을 꾸자고 그 당에 들어가갖고 평생을 야당을 지지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 사람들에게 컷오프조차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게임에 한번 올라가서 실험 한 번도 못하게 하고 자기네 뜻대로 마음에 맞는 사람 딱 공천을 줍니다. 평생을 젊은이들이 정치를 꿈을 꾸어갖고 나라를 한번 깨끗이 하려고 했는데도 그 민주당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에 탄생하면서 야, 희망을 한번 걸어보자. 그래서 국민의당으로 민주당을 탈당을 하면서 희망을 갖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의 당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당은 진보, 그 다음에 새누리당이 따지는 게 뭡니까? 보수! 이런 거 제발 안 따지는 국민의당 됐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살기 힘드는데 맨날 진영을 만들었고 진보니 보수니 이따구로 짓거리나 했고 말이야. 지네들 기득권이나 갖고 패권주의들처럼 말이야. 이런 정치는 우리 국민의당은 안 할 겁니다. 저는 안 하는 걸로 믿고 국민의당을 선택했습니다. 이제는 정치 희망을 갖는 주부도 있을 거고 학생도 있을 거고 젊은 18살서부터 국민의당에 들어와서 당원으로서 평생을 바칠 희망을 좀 주는 정당이 되길 바라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저희 이름은 박영수입니다. 제가 특검의 박영수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특검의 박영수라면 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박근혜 그냥 맞바로 끌어내서 구속시킬 겁니다. 예? 그런 마음이 여기 촛불에 오신 맨날 고생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지금 법,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를 다 법을 만들어 갖고 법에 올가머니 만들어 놓고 빵 한 쪽 훔쳐 먹어도 깜빵 가요. 예? 형무소 가요. 지네들은 뭐든지 다 헤쳐 먹어도 괜찮아. 그러고 권력을 잡으면 봐줘. 어? 이런 나라가 민주주의입니까? 예? 자, 우리 국민의당은 대통령을 만들고 대통령이 되면은 가장 빈약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감싸주는 그런 국민의당이 되길 호소드리면서 희망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영수 선생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좀 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에서 오신 이영준 씨입니다. 유학 준비생입니다. 그 다음은 김동훈 씨 준비하고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30대 청년 이용준입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면서 어제 이렇게 썼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서 준비한 내용을 아버지 세대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얼마 투자하셨습니까? 2억! 저희 아버지 교사하시면서 저에게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이상 투자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취업하고 나서 처음 들은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은 잊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실무에서 아무 쓸모 없으니까 잊고 처음부터 다시 배우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투자하신 돈 다 쓰레기 됐습니다. 차라리 저는 아버지께 제 어린 시절에 아버지 저 공부시키지 마시고 그 돈 모아서
집 사주세요! 말걸그랬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들의 꿈은 좋은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건물주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전공 공부 열심히 해도 매년 30만 명의 대학 졸업자 중 4명 중 한 사람은 자기 전공 살려서 취업을 못합니다. 물론 안철수 대표님처럼 의대 나오고 백신 만들어서 창업하는 4명 중에 한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4명 중에 한 사람이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제도권에서 지원해줘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취업하고도 학원을 다녀야 합니다. 영어학원 다녀야 하고 자격증 따야 합니다. 그렇게 직장인들이 쓰는 돈이 연간 100만 원이 넘습니다. 저도 직장 다니면서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실무, 지식과 기술 배우기 위해 1년에 100만 원 이상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육과정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작은 월급 쪼개고 쪼개어서 그렇게 배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지금 이렇습니다. 제 친구들의 고민이고 저의 고민입니다. 국가가 아무리 열심히 교육예산 확보해서 투자하고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가르치면 뭐합니까? 기업에서 아무 쓸모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투자한 돈 다 날아가는 겁니다. 가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바꿔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용준 학생의 구구절절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오랫동안 목회를 해오신 우리 김동원 명예 목사님이 나오시겠고요. 그 다음 순서는 우리 김성욱 선생님이십니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원 목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소년들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야 이 나라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M4 세대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결혼을 포기하고 연애를 포기하고 자녀 낳는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안철수 선생님께서 인구 절벽을 얘기했는데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니 청년들에게 직장과 앞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너무 암담합니다. 스웨덴, 독일, 대학 등록금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교육비를 등록금을 현저하게 낮추어서 흑수저들도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이 뻔하게 열려야 되고 이 나라는 금수저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면 채무자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위 옥탑방, 지옥고라고 그러죠. 지하방, 옥탑방, 또 고시원,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니 어떻게 결혼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교육을 개혁해야 됩니다. 대학 등록금을 줄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청년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출발할 때 최소한도 1억 원의 기본 자금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은 빚쟁이로 출발을 해요. 이 나라의 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학 교육을 개혁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토론 교육을 시켜야 돼요. 토론할 줄을 몰라요. 통일을 얘기하고 민족의 공존과 평화를 얘기하면
종북 작발이라고 합니다. 이 종북 작발이라는 개념과 용어가 이 나라에서 사라지게 될 때 이 나라의 통일이 밝아지고 평화 공존이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산에서 오신 김성국 씨입니다. 세월호 유가족이시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관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잠시 말씀하시기 전에 양옆에 서 계시는 분들은 이 계단 안쪽으로 들어와서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 좀 더 따뜻하고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와서 앉아주십시오. 고덕기 선생님 다음에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국민의당 창당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세월호에서 희생된 단원고 교사 2학년 3반 담임 김종수 선생님 아버지 김성웅입니다. 저희 딸은 세월호 참사 당일 비교적 탈출이 용이한 오천 객실에 있었습니다. 자기만 살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두고 나올 수 없다는 너무나 당연한 선생님으로서 사명에 충실하여 다른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구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입었던 구명조끼까지 벗어서 아이들에게 입혀주고 결국 마지막으로 순간까지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딸 조원이는 그날 4월 16일이 생일이었습니다. 전날 밤 담임한 학생들과 깜짝 생일 파티를 열어주었고 아이들이 선물한 목걸이와 귀걸이를 한 채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애비로서 26살 난 딸의 죽음은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고 원통합니다. 지금도 우리 딸처럼 키가 큰 아가씨들을 보면 마치 우리 딸이 어린 사이에 가슴이 메어집니다. 하지만 선생님으로서 아이들과 끝까지 함께한 2학년 3반 담임 김종수 선생님 희생은 너무나 보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과연 나는 살아야겠다는 본능을 누르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아이들과 끝까지 함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기꺼이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선생님으로서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에도 참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희생되신 11분 선생님 중에 저희 딸과 2학년 7반 담임 이지혜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였습니다. 기간제 교사가 순직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비정규직이나 상시 근무자가 아니라 공무원의 정규는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담임까지 맡은 선생님이 상시 근무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들은 고귀한 희생을 인정하면서 교육부와 인사에 친척, 공무원 연금 관리분담, 과거의 인섭에 얽매여 낡은 간행으로 선생님들의 희생을 폐마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선생님들의 순직을 인정받고자 살았습니다. 30년 맹명의 서명을 받았고 옥체 투지 등을 비롯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위원 여러분, 국민의당 당원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억울한 죽음이 있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최소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강자의 목소리를 잊지 말아주시기 당부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성훈 선생님께 격려의 큰 따뜻한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덕기 취준생이신데요. 올라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38세 우리 하석원 선생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에 살고 있는 취업준비생 조덕희입니다. 저를 포함한 청년들은 미래를 위한 취업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구직활동을 위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취업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스펙들을 쌓고 있습니다. 스펙이 실제 취업 후 얼마나 필요할까요? 단지 취업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에 한 줄 더 채우기 위해서 청년들은 오늘도 불필요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스펙이 채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많은 청년들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공부를 합니다. 사람들은 요즘 청년들이 욕심이 없다, 도전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청년들이 욕심이 없어서 도전하지 않는 걸까요? 눈앞에 상황조차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지금까지 취업을 위해 쌓아온 스펙이 필요 없는 4차 산업혁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청년들에게 공포와 희망을 주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직업이 인공지능 로봇, 감성 로봇, 사물 인터넷으로 대체되어야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수많은 직업을 사라지게 만들고 점점 더 기존 청년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당에게 요구합니다. 국민의당의 기존 청년 일자리 정책은 이러한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변화에 대한 준비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님께서는 4차 산업혁명이 반영된 일자리 정책에 대해 대선 공약으로 반영하여 주십시오. 국민의당에게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향후 20년 목걸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계신 안철수 전 대표님께도 요구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불황인데도 우리 대한민국이 먹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정보통신 IT 산업 덕분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희망 안철수 전 대표님께서는 반드시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시고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끝으로 이번 대선 국민의당 꼭 수권하시고 발언 기회를 주신 국민의당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성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천에서 세 가정을 운영하고 있는 하석원 씨입니다. 가정과 직장, 양민 여성의 고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정경숙 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많은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가 결혼이나 출산 후 흔히 말해 직장과의 단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이 원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 분위기나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대다수 사람들의 최종 학력이 대학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싼 등록금 내고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데요. 일정 기간만 직장을 다니다가 집안일이나 육아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개인적이나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도 그러려고 대학 나온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이런 경력 단절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단절과도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통념상 인식의 변화를 넘어 그 인식이 고착화로 이어질 경우 비싼 등록금, 얼마간의 취업, 결혼 및 육아라는 공식이 통하게 될 경우 생각보다 많은 문제점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로 인해 남자들한테도 부담이 더 가중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은 좀 애매하고 어렵고 정답도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방치하고 그냥 두기엔 계속 커지는 문제들이라 이런 것들이 좀 더 좋게 보완되거나 해결될 수 있다면 지금처럼 빡빡하게 사는 삶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우리 하성원 선생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교인이신데요. 용인에서 오신 우리 정정숙 선생님 나올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이동식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정숙입니다. 국민의당 창당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아주 어수선합니다.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전반에 걸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해결해 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의당이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주인이며 또 이 지구의 주인이라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어른들은 어린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치고 있을까요? 특히 정치, 경제 여러 분야에서 비리와 부정, 부패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더 이상 어른들의 추악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어린이들이 행복한 나라,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해치 역사학자 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바로 어린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를 거울로 삼아 현재 우리가 이 나라에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올바른 역사, 부정 부패가 없는 역사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부유한 자만 주인이 되겠습니까? 권력 있는 자만 주인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빈천한 사람이라도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촛불 같은 민초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당이 앞장서 주실 것을 저는 원하고 또 국민의당이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리 빈천한 사람이라도 공정한,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국민의당이 앞장서고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경숙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격려와 성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에서 건설업을 하고 계시는 이동식 씨입니다. 자영업자 살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영등포에서 조그만 자영업을 하고 있는 이동식이라고 합니다. 먼저 국민의당 1주년을 축하드리고요. 더욱더 국민에 의한 국민의당이 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요즘에 들어 저희들이 참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너무나 진짜 힘들다는 말을 요즘 주위에서 많이 듣습니다. 예전에는 힘들다 해도 좀 약간은 농담 섞인 말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는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나 저희 나처럼 소규모 자영업자가 하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저희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직장인하고 전문 종사자들은 그나마 제도적으로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뭐 위기가 닥쳐오면 어떻게 헤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법을 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기의 소상공인들의 지원과 운영자금, 시설자금 등을 긴급 자원을 지원받고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설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원스톱 상담과 문턱 낮은 지원금, 지급 등 현실적으로 필요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법을 개정해 주신다면 저처럼 생업을 전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이동식 선생님 시간 엄수를 해주셔서 더욱더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고향을의 이균철 위원장님의 큰누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순균 씨인데요.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44년 동안 거주하셨습니다. 우리 독일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4년간 독일에서 간호원 생활을 마치고 작년에 연금을 받았어. 정말 고향을 아무 스스럼 없이 찾아올 수 있는
날이 되어서 이번에 며칠 전에 고국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독일을 갔었을 때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힘들고 가난하고 비참한 생활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아니면 고향에 남아있는 부모 형제들의 도우기 위해서 가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은 인정을 받고 한국 간호원이라면은 참 좋고 똑똑하고 열심히 하고 정말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하루하루 생활하는 게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저의 작은 월급이지만은 그걸 모아서 고국에 보내서 부모님께서 좀 더 편히 살 수 있고 또 우리 동생들이 다 공부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 어떤 자부심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정말 40몇 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생각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지금 거기에서도 그걸 듣고 여기에 와서 내가 이래 TV를 보면서 보니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이 세계를 우습게 만드는 정말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참 분노도 생기고 안타까움도 생기고 정말 그때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했었지만 지금은 우리 애들이 거기서 세계 생활을 하면서 정말 나 부끄럽게 다녀야 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로서만 되는 게 아니고 둘로서도 되는 게 아니고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내 삶을 바꾸어서 내 가정을 바꾸어서 내 주위를 바꾸어서 내 나라를 바꾸어서 세계를 바꾸어서 우리가 평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정치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남을 속이는 겁니다. 남을 속이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 막내 동생이 정치한다고 딱 나섰어요. 그래서 남들과 합의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열심히 잘 살게 니나 내나 잘 살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되는 게 정치인인데 우리 정치인이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내가 이 국민의당을 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동생이 국민의당이래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정말 내 귀한 한 표를 국민의당에 찍겠습니다. 그래서 희망찬 대한민국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다 잘 행복하고 아름답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분이 바로 산업화의 주역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성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시민의 바람 마지막 순서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순서입니다. 종로에서 오신 박정희 씨입니다. 시민이 바라본 법률 이야기에 관한 네, 박정희 씨 기다리시다. 예, 박정희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종로구에서 온 박정희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하고 또 힘이 납니다. 먼저 국민의 편, 국민의 정당을 표방하면서 창단 1년이 되는 국민의당 창단 1주년과
국가대개혁위원회 출정식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들의 앞길에 험난한 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내 정치적으로는 헌정질서 위반자들의 형사처벌과 조기 대선, 그에 따른 후유증으로 인해서 국론 분열이 예상됩니다. 개국 이래 전례 없는 헌법 위반과 국정농단 사태로 인하여 국가의 대내적 위신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고 이러한 파국에 이르게 된 무도한 유정자들에 대한 법적 단죄와 정치적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통상 압력과 국제수지 하락과 13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로 인해서 국민들의 소비 여력이 감소되고 내수 경기 부진했다는 경기 하락 등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려운 나라 살림살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민의당은 위와 같은 우리 성장 동력 문제를, 하락 문제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적으로 준비해서 미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를 대통령 후보로 세워 승리하는 정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앞에 놓인 만만치 않은 어려운 사정들에 대처하고 우리 국민의당이 승리하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저는 기러기 정신을 제안합니다. 기러기 정신은 한마디로 연대와 협동 그리고 사랑의 정신입니다. 기러기는 1년에 1만 킬로에서 4만 킬로 정도의 거리를 시속 100킬로의 속도로 무리지어 비행한다고 합니다. 기러기들은 머나먼 여행길에서 소리를 내어 서로 지치지 않게 도와주고 선두 자리를 바꾸어가면서 무리를 이끌고 바람의 저항을 줄이면서 상승 기류의 양력을 일으키는 V자 비행을 통해서 70%를 더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무리에서 이탈한 동료가 있으면 반드시 2마리 정도의 기러기가 남아서 힘을 기르게 한 후에 같은 비행을 해서 무리에 합류시켜서 끝까지 여행을 마친다고 합니다. 우리 동기들도 이러한 기러기 정신을 가지고 오늘날의 시대적 갈등을 해소하고 시대적 사명에 완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의당이 소망하는 시대과제를 고로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17년 올해에는 국민의당이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정당, 주권 재민의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정당, 기득권을 청산하고 새 정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당,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정당,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정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은 국민의당이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선창을 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은 어디입니까?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정당은 어디입니까? 주권 재민의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정당은 어디입니까? 기득권을 청산하고 새정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당은 어디입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정당은 어디입니까?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정당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건강과 만복이 깃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순서는 마지막입니다. 많이 추우시죠? 예, 이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에 화답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국가대개혁위원회의 정동영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을 바꿔달라. 정동영 국가대개혁위원회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 정말 한 분 한 분 특히 아까 우리 젊은이 부모님이 교육에 투자한 돈이 아깝지 않느냐 하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몇 분이 또 꼭 좀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짧게 얘기하고 우리 김자영 주부님하고 또 한 번 송민경 꼭 1분만 얘기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광화문에 왜 왔지요? 국가대개혁위원회 때문에
왔지만 여기에 광장과 연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광장은 시민의 탄생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시민의 탄생이 2016년 겨울의 의미입니다. 시민과 국민은 어떻게 다를까요? 앉아주시겠어요? 국민은 좀 수동적이고 대상이라면 시민은 주체이고 또 적극적인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은 광장에서 태어납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에서 파리 콩코드 광장에서 왕의 목을 단두대에 자르고 시민이 공화국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최고 권력자를 끌어내린 시민이 대한민국의 시민이 탄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국민의당이 집권하는 길은 시민과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길입니다. 지난 겨울 이 광장에서 수많은 외침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손팻말에 내가 나를 대표한다 하는 팻말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대표한다.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하지 않았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100만 1000만 촛불을 들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는 엘리트 민주주의였습니다. 그 엘리트들은 부패했고 기득권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에 그동안 대상이었고 객체였던 시민이 주체가 되겠다고 촛불을 들고 내가 나를 대표한다고 일어섰는데 그분들과 연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권 교체가 최고의 개혁이라고 말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입니다.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이 땅에서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를 가져오는 것이요, 그 자체가 최고의 개혁이라는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오늘 정권 교체 자체가 목적인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목적이 아니라 정권 교체는 수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권 교체는 무엇을 위한 수단입니까? 개혁을 위한 수단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예? 전남 상흥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왜 정권 교체가 필요한가? 개혁을 위해서. 개혁은 무엇의 수단입니까?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정권 교체의 수단이다. 그건 또 말 되지만 우리가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나를 대표한다고 하는 이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개선하라. 청년은 청년대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실업자는 실업자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대한민국에서 답답하지 않고 팍팍하지 않은 시민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대표하는 이 나라의 주권자인 것은 분명한데 취직 안 되지요. 장사 안 되지요. 취직 자리라고 해봐야 비정규직밖에 없고. 자, 이 팍팍한 현실 속에서 재벌 체제는 기득권이요, 정치검찰도 기득권이요, 정치권도 기득권이요. 자, 개혁을 위해 누구를 앞장 세우고 누구를 주체로 삼아야 합니까? 국민의당과 시민이 앞장서야 합니다. 국민의당이 오늘 대개혁위원회를 이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강당에서 돌계단에서 출범하는 이유도 바로 시민의 손을 잡고 이 팍팍한 시민의 삶을 뚫어내기 위해서, 기득권의 장벽을 뚫어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 자리에 모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지금은
개혁 질주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연일 날이면 날마다 언론은 경마장, 경주 보도를 합니다. 오늘은 검정색 말이 앞장서 뛰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흰색 말이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달리던 얼룩말이 넘어졌습니다. 자, 이 경마 보도에 혼을 뺏기고 있는 사이에 개혁 열정은 실종되고, 자, 이제 2017년 겨울은 불만의 겨울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광장의 개혁의 에너지는 정치권으로 오면서 태풍이 소멸되듯이 미약해지고 말았습니다. 국민의당이 오늘 이 광장에 나온 이유는 바로 실종되고 있는, 미약해지고 있는 이 개혁의 바람을 태풍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왔다, 이 말씀입니다. 왜 불만의 겨울이 2017년 겨울인가? 이번에 빠르면 5월 대선 다음 날 새 정권이 출범합니다. 그러나 정치 지형은 누가 집권해도 여소해야 됩니다. 국회가 뒷받침하기 어려운 난마처럼 얽힌 정치 구도, 그리고 트럼프, 시진핑, 아베, 푸틴으로 둘러싸인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 자국 이기주의의 교란과 충돌 속에서 더더구나 이 경제적 절벽, 수출도 줄고 소비도 줄고 투자도 줄고 인구 노동력도 줄고, 이 상황 속에서 올겨울 국민의 기대는 하늘처럼 높은데 그것을 채워줄 어떤 전지전능한 정권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올겨울은 어쩌면 가장 2017년 겨울은 추운 겨울, 불만의 겨울이 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 불만의 겨울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당이 바로 개혁의 전선에 서야 한다, 시민과 연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치권도 기득권입니다. 기득권으로 기득권을 뚫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의당이 성공하는 길은 주저없이 광장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도 지도부가 여기 참석하는데 상당히 망설였다고 듭니다만, 그런 망설임, 그런 걸 떨치고 과감하게 시민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또 우리 당에 지금 녹화하고 있는 몇 분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로 했다가 막판에 또 주저했던 것 같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광장에 시민의 손을 잡지 않고 어떻게 이 나라를 개혁하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정말로 이 시대를 개혁하고 정치를 교체하고 정권을 교체하고 싶다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똑같이 바로 15번째 오늘 개최되는 이 시민 촛불과 전면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같이 가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발언하신 시민들의 요구를 받들어서 국가대개혁위원회는 오늘부터 개헌, 개혁, 민생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눠서 대개혁을 위해 전진할 것입니다. 드릴 말씀이 조금 더 있는데 아까 약속한 대로 꼭 1분만 얘기하겠다고 오신 주부 두 분이 계세요. 잠깐 올라와 보시겠어요? 무슨 말을 하실지는 모릅니다. 우리 김자영 주부님, 또 송민경 주부님 어디 계세요? 어디서 오셨다고 그랬죠? 화성에서. 송민경 주부님 어디 가셨어요? 가셔서 기다리다가.
감사합니다. 제가 시민의 소리에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우리 정동영 의원님을 통해서 이렇게 1분이라도 발언할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국민의당에 들어온 지는 저는 별로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투표를 4번을 거쳐서 대통령을 선출한 그런 주부입니다. 이런 평범한 주부가 이렇게 발언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무한한 영광이고 또 국민의당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현재의 상황을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전략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 작은 배로 그 많은 외척을 이겼던 것은 이순신 장군이 가지고 있던 전략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의당이 우리가 더 나아가서 발전할 수 있고 이 대권에서 우리가 집권할 수 있는 국민의당이 되려면 우리는 그거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전략의 첫 번째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안보개혁안이 우리의 국민의당과 좀 체별을 가져서 개혁안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국민의당에게 더 바라보고 싶은 거는 우리 다른 당들은 자명들이 참 많습니다. 이 자명들이 있기 때문에 세력이 합해지고 그 합해진 것을 해서 힘이 뭉쳐졌던 것처럼 우리 국민의당도 자명을 등재하여서 그리고 등용하여서 우리 이 국민의당이 세력이 규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학규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장성민 의원이라든지 저 입당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당되는 인재들을 등용해서 우리 국민의당이 세력이 합하여서 우리가 아까 시민들의 12분이 외쳤던 그 개혁안들, 제도들이 정말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이 국민당이 더 키워나가는 그런 우리 국민의 되기를 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동영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자, 함께 국가 대개혁을 위해서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정동영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가대개혁위원장님 정동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민주주의는 광장에서 나온다. 개혁도 광장에서 나온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양무호남 시무국가가 아니라 양무국민 양시무국가입니다. 국민이 없으면 국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동의하시죠? 다음 순서로 정의천배, 복지천배, 천정배 전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천정배, 천정배, 우리 사회자께서 정의천배, 복지천배 저한테 좋은 지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동지 여러분, 조금 늦었지만 새해 만사 형통하십시다. 우리의 공통된 소원이 뭡니까? 예, 정권 교체만으로 부족합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당이 반드시 승리해서 이 나라의 국가 대개혁을 성공시켜서 국민의 삶을 바꿔봅시다. 여러분 그러시죠? 오늘 추운 날씨에 여러 시민들께서 참으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자, 4차 산업혁명에 잘 대비하자, 교육을 바꾸자, 작은 소기업들을 돕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하나하나 훌륭합니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당이 당원 동지들이 힘을 합치고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서 맨 앞에 서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만들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 국민의당이 집권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표를 잘 만들었어요. 옛날에도 잘 만들었지만, 우선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의 삶을 바꿔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정치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지금 검찰 개혁도 하고 무슨 재벌 개혁도 하고 교육 개혁도 하고 정치 개혁, 모든 개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하지요? 우리 광장에서의 국민적 힘이 뒷받침돼야 되지만은 결국은 어디서 하느냐? 사실은 국회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우리 당원 동지들과 함께 다짐하고 싶습니다. 다음 총선 2020년인가요? 2020년 총선에서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의당 원외위원장 동지들께서 함께 국회에 들어가서 180석 이상의 국회의석을 내는 정당이 돼서 이 나라 한번 제대로 바꿔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같은 생각이시죠? 그런데 그때까지 3년 4개월 남았네요. 3년 5개월, 3년 4, 5개월 남았습니다. 3년 4, 5개월 동안에는 이 나라를 어떻게 바꾸죠? 국회입니다. 대통령 지금 대통령 되시겠다는 분들이 다 나와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재벌을 이렇게 개혁하겠다, 검찰 개혁하겠다, 어떻게 일자리 만들겠다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정동영 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지금 국회는 여소야대입니다. 더구나 국회가 4당 5당 체제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누가 돼도 국회가 꼼짝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의당이 지금 해야 될 일은 국회가 개혁적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개혁 입법을 성공하려면 과반수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180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180명인지 아시죠? 예, 그 벼라먹을 국회 선진화법 때문입니다. 저는 그거 만들 때 그 평생 야당 해먹으려고 하는 놈들이 만든 법이라고 저는 그때부터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180석의 의석을 개혁적인 국회의원들의 대우를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야3당 그리고 개혁적인 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 다 합쳐도 지난번 탄핵 때 계산해 봤잖아요. 정세균 의장까지 합쳐서 172석입니다. 아직도 8석이 부족합니다. 8석을 어디서 데려옵니까? 아마 우리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31명의 비박정당, 무슨 정당이더라? 예, 바른정당, 이름이 종가 잡은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름은 좋네요. 그 정당 사람들을 8명 이상 끌어와서 우리한테 힘을 합치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당장 2월 국회에서부터 우리 당의 주승용 원내대표, 원내사령탑을 중심으로 해서 38명의 우리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치고 다른 야당 의원들, 심지어는 바른정당 의원들까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세월호법도 통과시키고 재벌개혁, 검찰개혁, 공수처법 이번 2월 국회부터 꼭 통과시키는데 우리 국민의당이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당이 집권을 해야 되지만 또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180명의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개혁 연정, 개혁
연합정부를 꼭 만들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국가 대개혁위원회 출범을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대개혁이 되고 국민의당이 집권하고 국회가 개혁국회로 탈바꿈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심은 천심, 우리 천정배 전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래전부터 와서 좀 앉아 계셨는데 우리 조직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우리 이동섭 국회의원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또 국민의 목소리에 화답하실 또 다른 한 분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적폐 청산을 위해서 원내에서 열심히 뛰고 계신 우리 주승용 원내대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승용입니다. 많이 가신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정동영 국가대개혁위원장님 그리고 천정배 전 대표님과 저는 이하 동문입니다. 방금 시민 12분께서 정말 간절한 바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원고의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정권교체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산업화를 이루어냈고 민주화를 이루어냈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한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워서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특검 압수수색단은 청와대를 들어가지도 못하고 주사 놓는 아줌마,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 말장사는 대통령의 안방까지 들어다니는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대통령과 장관, 차관이 대포폰을 쓰는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런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국가 대개혁위원회를 제가 작년 12월 23일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최초로 발의를 해서 국민의당이 국가 대개혁에 앞장서기 위해서 국가 대개혁위원회를 만듭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촛불 민심은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이제 그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국민의당이 국가대개혁위원회에서 개헌을 앞장서고 2월 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앞장서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동영 의원님과 문병호 최고위원님 그리고 개혁, 개헌, 민생분과로 만들어서 전국의 지역위원장님들께서 참여해서 오늘 이 출정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이 중심이 돼서 국가 대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추운 날씨에 이 출정식에서 대한민국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 국회를 바꾸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의 모임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국민의당 화이팅을 한번 내어칩시다.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다 하시고 국민의당 그러면 화이팅을 3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국민의당 감사합니다. 네, 주승용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승용 대표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나라냐 하면 우리 국민의당은 반드시 이게 나라다 하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 국민의당이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화단 말씀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우리 선언문 낭독은 우리 국민의당의 창당의 제1등 공신이시고 수석 최고위원이시며 우리 국가대개혁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신 문병호 위원장님과 김필래 위원장, 안기옥 위원장, 문정선 위원장, 장정숙 의원님, 박주연 의원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대선은 촛불 민심에 역행하는 세력 대 촛불 민심을 받드는 국민의당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촛불 민심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낡은 기득권 혁파, 구체제 적폐 청산,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 국가 대개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 대개혁위원회가 성공적으로 활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당이 집권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새로운 대한민국이 탄생합니다, 여러분. 벌써 앞으로 우리 국가 대개혁위원회가 정동영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모두 똘똘 뭉쳐서 확실하게 집권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광화문 현장에서 촛불 민심의 현장에서 앞으로 우리 국가 대개혁위원회가 해야 할 일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 선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곳 광화문 광장은 1392년 인류 최초의 민본국가 조선이 열린 곳입니다. 국민 중심 사상이 태동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로부터 600년이 지났습니다. 바로 이 광화문 광장에 국민 1000만 명 이상이 모여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 2017년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은 거의 다 구속되어 있거나 잠적 상태입니다.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에 의해 탄핵되었습니다. 헌법유린과 국정농단의 주범이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조직범죄 집단으로 추락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2017년 지금 초, 중, 고등학생들이 선망하는 직업 1위는 공무원입니다. 100만 모든 공무원은
이미 대한민국의 최상위층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평균 임금은 근로소득자의 상위 15%를 들고 1인당 국민소득의 2배가량으로 세계 최고의 고임금을 받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은 공무원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학생들이 진짜 선망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재벌이 되어야 가능한 재벌 2세, 3세, 4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재벌의 나라요, 상속자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나라가 과연 민주공화국입니까? 2017년 지금 대한민국은 성 안에 사는 상위 1%, 특권층 그 아래 9%, 기득권층 성 밖에 사는 90%, 서민으로 양분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별로 없는 청년들은 영혼을 팔아서라도 명함이라도 팔아 있듯 번듯한 직장에 취직해 보겠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노량진과 대학촌 주변에는 100명 중 99명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 떨어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시공시 공부하느라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연애, 결혼도 포기, 연기하면서 젊음을 썩히고 있습니다. 태어나야 할 생명 10에서 20만 명에 태어난 10만에서 20만 명이 태어난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으로 인해 나라가 급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과연 희망이 있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나라를 통째로 바꿔야 합니다. 대한민국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뛰어야 합니다.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벌떡 일으켜 세워 펄펄 뛰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개혁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대한민국을 공무원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로 바꾸겠습니다. 공무원 임용제도, 연공 임금제도, 특혜적 연금제도 모두 개혁하겠습니다. 최소한 고등학생들의 꿈이 공무원이라는 기막힌 현실은 꼭 바꾸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대한민국을 재벌과 상속자의 나라에서 창업자의 나라로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재벌 청소의 전행, 재벌가의 변칙 상속과 일감 몰아주기, 재벌 대기업의 독식과 산업 생태계 파괴 행위에 분노합니다. 법을 고치고 시장 감독을 철저히 하고 불법 외기는 엄단하여 재벌의 시장 농단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청년 취업난이 아니라 청년 부인난이 일어나게 하겠습니다. 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저성장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값이 실력이 아니라 직장과 자리에 따라 하늘과 땅만큼 차이나는 세상을 뜯어고치겠습니다. 비정규직으로 도저히 못 사는 세상을 방치해놓고 각종 규제를 통해서 찔끔찔끔 정규직 혹은 무리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일단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기업 스스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수고 기득권, 패권 정치를 끝장내겠습니다. 정치 시스템과 풍토를 확 바꾸겠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은 혼이 비정상적인 사람이 5성 국회의원의 당 대표를 거쳐 마침내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검증도 못했고 선행을 견제도 못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외의 민주제도는 심각하게 왜곡돼 있습니다. 유권자 4천만 명 가운데 대략 2천만 명이 투표하고 그 가운데 전국 각 지역에서 1천만 명 정도의 지지를 얻은 사람들이 선출된 권력으로 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천만 명의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되어 의회에 대표자를 보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주권자의 권리가 빠짐없이 대표될 수 있도록 선거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2개씩 비례대표제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를 선거답게, 정당을 정당답게, 정치인을 정치인답게 만들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주권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발안제와 국민 소환제를 도입해서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등 대리인들의 전횡을 근본적으로 견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화문의 광화는 왕의 큰 덕이 온 나라를 비춘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주권자 국민이 왕인 이 시대에는 국민의 뜻이 온 나라를 밝게 비춘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의 뜻을 듣고 다듬어 나가면 이 나라에 짙게 드리운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국민 광화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선언문 낭독에 수고하신 모든 위원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산하에는 6개 적폐척결 6개 TF팀이 있습니다. 국가대개혁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당은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클로징 멘트가 끝나면 가시지 마시고 계단 중앙으로 좀 모아주시면 사진도 찍고 또 청소도 잠깐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 긴 시간 경청해 주시고 고견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사를 준비해 주신 당직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기 네, 지금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당원 동지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가운데로 모여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우리 그 쓰레기들을 좀 정리하셔가지고 집으로 좀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운데로 모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구현할 새 시대의 희망정당 가장 열심히 일을 하는 정당. 자, 너무 앞으로 나와 계시니까요. 뒤로 2계단씩만 더 올라가겠습니다. 저 뒤에서부터 올라가 주셔야 됩니다. 뒤에서부터 올라가셔야 돼요. 자, 뒤에서부터 계단 한 2계단만 더 가겠습니다. 2계단만 더 올라가 주십시오. 자, 현수막 폭 안으로 모여주세요. 현수막 폭 안으로. 주변에